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뻐꾸기로 환생한 며느리.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총각이 살고 있었다. 총각은 25살이었으나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하고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노모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아직 기력이 남아있어 푼파리를 나가며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러나 그녀가 고생을 무릅쓰고 일을 나서는 데에는 또 다른 사정이 있었다. 바로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노무는 혼잣말을 하곤 했다. 다른 집 아들들은 18이면 장가를 가고 20이면 벌써 아이 아버지가 되는데 우리 아들은 벌써 25이나 되었구나. 형제도 없는 외아들인데 내가 눈 감기 전에 며느리를 못 보면 어찌 발 뻗고 누울 수 있겠노. 그녀는 이웃집을 돌며 좋은 혼처가 없느냐고 묻고 또 물었다. 마침내 정성이 통했는지 매파 하나가 소식을 전해왔다. 건너 마을에 21살 먹은 처녀가 있는데 성품이 착하고 부지런하다고 했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점은 같았으므로 두 집안은 서로 흉볼 것이 없었다. 노무는 흔쾌히 승낙했다. 혼수도 필요 없네. 그냥 몸만 들어와도 된다 전해주시게. 그리하여 늦은 봄 총각은 이웃마을 처녀와 혼례를 치렀다. 그녀는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혼수로 이불 한 채를 해왔다. 그녀는 시집와서 서툴지만 부지런히 살림을 배워 나갔다. 지른밥을 좋아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늘 지른밥을 지었고 장 담그는 법, 불 지피는 법을 꼼꼼히 배웠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 내가 곧잘 하는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성심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 집에는 누렁이라 불리는 떠돌이 개가 한 마리 있었다. 그녀는 개를 키워본 적이 없었기에 누렁이가 귀엽고 신기했다. 들어보니 시댁에서 키웠던 개는 아니고 어느 날부턴가 누렁이가 집 마당에 들어와 눌러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누렁이는 얼마나 말랐는지 배가 늘 홀쭉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다. 서방님, 누렁이 밥으로는 무엇을 챙겨주면 되나요? 그러자 남편은 멋쩍은 듯 말했다. 누렁이 밥? 우리 집은 보다시피 사람 먹을 것도 없어서 개밥까지 챙겨줄 여유가 없다오. 네? 그럼 누렁이는 무엇을 먹나요? 누렁이는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재주로 뭐라도 얻어먹고 다니는 게지. 우리는 갈 곳 없던 누렁이에게 잠자리만 마련해 주면 된다오. 네, 그렇군요. 그녀는 자기 먹을 밥도 부족했지만 때때로 아주 조금씩 남겨서 누렁이에게 밥을 주곤 했다. 서방님께서는 내가 이 집 저 집에서 얻어먹고 다닐 거라고 하셨지만 다들 사는 형편이 비슷한데 뭐 특별할 게 있겠니? 배 차지 않겠지만 이거라도 맛있게 먹으렴.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이란다. 누렁이는 그녀의 말을 알아듣듯 더욱 그녀 앞에서 애교를 부렸다. 가끔 남편이 냇가에서 물고기라도 잡아오면 한 마리는 몰래 남겨놨다가 집에 아무도 없으면 누렁이에게 주곤 했다. 밭에서 김을 매다가도 고구마나 감자를 조금씩 해다가 삶아서 누렁이에게 주었다. 세월이 흘러 그녀가 시집 온 지 벌써 1년. 첫 설날이 다가왔다. 차례상 준비도 해야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도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고기도 삶고 전도 부쳐서 차례상에 올리면 좋을 텐데. 그녀가 부엌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으니 시어머니가 와서 말했다.
쌀독에 쌀이 한 바가지는 있는 것 같더구나. 그걸로 떡국이라도 끓여서 먹자. 그러고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귀한 달걀 하나까지 내놓았다. 그녀는 쌀 한 바가지를 다 끌어 모아 가루로 빻아 솥에 쪄서 가래떡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튿날 적당히 굳은 가래떡을 예쁘고 균일한 크기로 썰었다. 설날이 되자 그녀는 미리 썰어 놓은 떡으로 떡국을 맛있게 끓였다. 떡국에는 시어머니가 주신 귀한 달걀도 풀어 넣었다. 정성으로 끓인 떡국이 먹음직스럽게 완성되자 떡국을 식히기 위해 솥뚜껑을 열어두었다. 한참 동안 부엌에서 일했더니 피곤하네. 떡국이 식을 동안만 잠시 쉬어야겠다. 툇마루에 앉아 기둥에 몸을 기대고 잠시 쉬는 동안 그녀는 흐뭇했다. 비록 넉넉한 집안은 아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알뜰히 잘 챙겨주고 새 가족들과 처음 맞는 설에 함께 먹을 떡국을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잠시 앉아 쉬다 보니 이제 떡국이 다 식었을 것 같아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부엌으로 돌아와 보니 솥 안에는 그 많던 떡국이 찌꺼기밖에 없었다. 깜짝 놀라 마당을 내다보니 감나무 아래에서 배불뚝이가 된 누렁이가 곤히 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 일을 어쩌면 좋지? 그래도 없는 살림에 그녀는 최선을 다해 누렁이를 챙긴다고 챙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허기진 상태로 있던 누렁이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부엌에 갔던 것이다. 그리고 떡국을 보고 이게 웬 떡인가 싶어 폴짝 뛰어올라 뜨거운 떡국을 뜨거운 줄도 모르고 허기진 배를 채웠던 것이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머리가 아찔했다. 그녀는 일단 누렁이를 깨워 집 밖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떡국은 아직 멀었니? 순간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고 돌처럼 굳어져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솥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직 떡국을 안 끓였느냐? 어머니, 그게... 아니, 떡국을 너가 다 먹었느냐? 그녀는 생각했다. 사실대로 누렁이가 떡국을 먹었다고 말하면 누렁이가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일이야. 누렁이가 뭘 알고 먹었겠어. 그저 너무 배가 고파서 먹어치운 것뿐이지. 설령 사실대로 말한다고 한들 어머니께서 믿어주실지도 모를 일이야. 그녀는 겁에 질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며느리가 식탐을 이기지 못해 떡국을 먹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착하고 순한 줄로만 알았더니 내가 너를 잘못 보았구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차례상에 올릴 떡국을 먹어치우다니. 그녀는 어찌할 줄 몰라 그저 눈물만 흘렸다. 내가 한 번씩 아들이 가지고 온 생선을 슬쩍 하고 밭에 나가서 고구마 감자를 서리하듯 해도 난 눈 감아 줬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럴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오늘 이 일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어머니, 그건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녀는 누렁이 때문에 그런 거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자 시어머니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왜 말이 없는 게냐? 이제 시어머니 말도 말 같지 않다는 게냐? 하며 시어머니는 부지깽이를 들어 며느리를 호되게 꾸짖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뛰쳐나갔다. 그 무렵 밭일을 마치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안에는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집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아들이 다급히 물었다. 어머니는 화가 가라앉지 않은 채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단호히 말했다. 어머니, 집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솥을 보거라. 찌꺼기만 남아있지 않느냐? 내가 귀하게 얻은 계란까지 주었는데 그걸 혼자서 다 해치워 먹고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집사람을 먼저 찾아야겠습니다. 그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뛰어다니며 아내를 불러보았다. 하지만 끝내 그녀를 찾지 못한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마루 밑에서 배가 불룩해진 누렁이가 곤히 자고 있는 것을 보자 이제야 모든 일이 짐작되었다. 어머니! 이리 좀 나와 보세요! 왜 그러느냐? 누렁이 배를 좀 보십시오.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누렁이의 배는 남산만큼 불룩했고 입 주변에는 떡국 국물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 아이고, 이 늙은 것이 노망이 들었구나. 우리 착한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나리박자 아들은 아침도 먹지 않고 다시 아내를 찾아 길을 나섰다. 산속을 헤매고 혹시나 몹쓸 생각을 했을까 염려되어 강가도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며칠을 찾고 또 찾아도 끝내 아내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친정으로 가면 홀로 계신 어머니께서 걱정을 하실까봐 가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다. 다시 시댁으로 들어갈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그렇게 떠돌아 다니다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떠났다. 이듬해 여름, 산골짜기에 이상한 새가 나타나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사람의 한 맺힌 소리 같았다. 떡구, 떡구, 개개, 개개, 개개. 사람들은 누명을 쓰고 죽은 며느리가 새로 환생한 거라 생각했다. 그날 이후 여름철이면 뻐꾸기가 산골짜기에서 울부짖었다. 남편 역시 아내를 잊지 못하고 날마다 산을 헤매며 눈물을 흘리다 끝내 깊은 병에 걸려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남편의 혼도 뻐꾸기로 환생했다고 믿었다. 그래서 저쪽 산에서 아내 뻐꾸기가 울면 이쪽 산에서도 남편 뻐꾸기가 응답하듯 울어댔다. 떡국 떡국 개개 개개개.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듯 응답하는 두 마리의 뻐꾸기 울음소리는 지금도 여름 골짜기에 메아리치고 있다.